삶을 살다 보면은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을 피하는 게 해결책은 아니더라. 왜냐면은 저번 주에 이어서 바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6페이지를 보면은 자, 우리가 가로막히는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당신이 가로막히는 이유는 상상력을 다스리지 못하고 소원이 이루어진 느낌에 충분히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상력을 통제하는 데 실패하고 소원이 성취된 느낌에 꾸준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기도하거나 경건한 행동을 하거나 간청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죠? 왜 중요합니까? 아, 춘카님 제가 이거 어떤 소원을 5년 동안 상상했는데 왜 안 됩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오랫동안 기도를 해도 상상력을 통제하는 데 실패하고 소원이 성취된 그 느낌을 놓친다면, 그 느낌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냥 기간만 채웠다면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많은 세월이 지나도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상상력을 통제해서 내가 원하는 장면을 보고 그 장면에 제대로 머물렀다면 그 순간에 내가 느낄 느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느낌. 제가 여기서도 맨날 얘기해요. 요 상명지에서도 맨날 얘기하는 게 사람들이 느낌을 많이 놓쳐요.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 결과에 머무는 느낌과 결과를 바라는 느낌과 한 끗 차이예요. 진짜 미묘하게 달라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이게 이루어지면은 행복할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기뻐. 내가 결과가 이루어지면 기쁠 것 같아 라고 하는 거랑 결과에서부터 느끼는 거랑 미묘하게 달라요.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결과에서부터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은 결과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그렇게 내가 느낌 속에 머물고 있는가를 한번 지금 바로, 지금 이 얘기 듣는 바로 느껴보시고 포커스를 한번 조율해보세요. 결과에 머무는 사람의 마음과 눈과 그런 감정을 가지고 이 방송을 한번 봐보세요. 자, 8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84페이지. 자, 가정의 법칙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의상 디자이너가 유명한 공연 프로듀서와 함께 일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녀는 프로듀서가 그녀가 만든 최고의 작품을 부당하게 비판하고 거부하고 있다고 확신을 하면서 그가 종종 일부러 무례하게 군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 저는 설명했습니다. 만약 프로듀서가 또다시 무례하고 불공평하게 대한다고 느낀다면 그건 당신이 이러한 상황을 원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내용 잘 들어보세요. 좀 신기한 내용이죠, 그죠? 만약에 그 프로듀서가 또 날 불공평하게 대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느낀다면 그 상황을 내가 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고 있다. 내가 원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자꾸 불공평한 대우를 하고 있다. 자, 태도를 새롭게 바꿔야 하는 사람은 그 프로듀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당신입니다. 저는 가정의 법칙이 가진 힘과 실질적인 적용 방법은 오직 경험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미 상황이 바뀌었다고 가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원하는 대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프로듀서는 그녀가 그에 대해서 가진 관념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증인일 뿐입니다. 뭐라고요? 그 프로듀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관념, 신념들을 그냥 비춰주는 거울일 뿐이다. 거울, 증인일 뿐이다. 저는 그녀가 프로듀서와 나눈 대화를 속으로 곱씹고 반박하며 그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퍼붓고 있는 것 같다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어떤 프로듀서가 만약에 나한테 계속해서 같은 비난을 한다거나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억울한 대우를 당하는 것 같아,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아, 제가 날 무시하는 것 같아 라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거나 그런 느낌을 계속 받는다면은 내가 그 상황을 원하고 있다. 어쩌다가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비슷한 일들이 생겨요. 나한테만. 내가 창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은 날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날 배려하지 않아. 저 사람은 날 뭔가 부당하게 비난하고 있어. 저 사람의 문제야 라고 내가 마음속의 대화를 계속해서 하면서 똑같은 상황을 창조한다는 거죠. 저는 그녀에게 머릿속으로 그와 대화하는 장면을 떠올리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대화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극장으로 출근을 하며 도저히 얼굴을 보고는 할 수 없는 말을 그에게 마구 퍼붓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벌어진 격렬한 논쟁은 힘을 발휘해 프로듀서가 그녀를 대하는 방식을 반사적으로 끌어냈습니다. 자, 뭐라고요? 이 사람은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머릿속에서 그 프로듀서랑 매일 대판 싸우는 혹은 말싸움하는
그런 장면들을 본인도 모르게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반복했고, 그런 것들이 힘을 발휘해서 그 프로듀서가 이 사람을 대하는 마음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죠. 자꾸 어디 가면은 미움받는 사람도 있고 어디 가면은 사랑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다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래, 반복적으로. 그러면 내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나 대화들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저 사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날 비난하고 있을걸, 날 싫어하고 있을걸, 좋은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 저 사람 나 미워할 거야, 날 귀찮아할걸, 짜증나, 저 사람 표정 왜 저러지? 라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아, 저 사람 너무 좋다, 아, 사람들 너무 좋아, 왜 모든 사람 자꾸 날 도와주려고 하지? 아, 나도 사람들 많이 도와야겠다, 아, 너무 감사해, 행복해, 세상에 좋은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나도 더 좋은 사람이 돼야겠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날 대하는 모습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도 달라지더라. 자, 그녀는 우리가 모두 머릿속에서 대화를 나누지만 불행히도 대부분 반박하고 공격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길 가는 사람들을 관찰하기만 해도 이 주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정말 많은 사람이 머릿속 대화에 몰두해 있지만 그 대화가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대화 중에 느끼는 격렬한 감정 때문에 자꾸 불쾌한 상상을 하게 되고 현실에서도 곧장 불쾌한 일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깨닫고 태도를 바꿔서 가정의 법칙을 충실히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업이 굉장히 만족스럽고 프로듀서와 맺은 관계가 매우 행복하다고 가정했습니다. 맨날 마음속에서 프로듀서랑 대판 싸웠는데 그 마음속의 이야기를 바꿔서 프로듀서와 사이가 굉장히 좋고 프로듀서가 내 작업에 굉장히 만족하고 칭찬을 하는 그런 대화로 바꾼 겁니다. 마음속 대화만 바꾼 거예요. 매일 밤 자러 가기 전에 출근길에 일과 중 틈틈이 그 프로듀서가 그녀가 한 뛰어난 디자인을 보면서 찬사를 보내고 그녀는 답례로 그의 칭찬과 친절한 행동에 감사를 표하는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자, 매우 기쁘게도 그녀는 자신의 태도가 그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이라는 점을 스스로 알아냈습니다. 이후 프로듀서의 태도는 기적처럼 바뀌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녀가 가정한 모습을 메아리처럼 돌려줬고 이제는 그에 대해서 바뀐 관념을 반영했습니다. 뭐라고요? 그 프로듀서는 언제나 이 여성분의 마음을 반영했다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여지없이 바뀐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프로듀서랑 내가 사이가 너무 좋고 그 프로듀서는 날 늘 칭찬하며 우리는 되게 좋은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서로 상생하고 윈윈하는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그런 새로운 마음을 그 프로듀서가 보여줬더라. 내가 한 건 뭐라고요? 매일같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을 바꾼 것 뿐이더라. 자, 그녀는 상상의 힘으로 이 일을 해냈습니다. 그녀의 계속된 가정이 프로듀서의 태도를 바꿨고 그녀를 향한 그의 태도를 결정했습니다. 통죄된 상상력이라는 날개를 달고 열망이라는 여건과 함께 그녀는 자신이 미리 정해놓은 미래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빚어내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 속에서 상상한 사실입니다. 자, 일상에서 겪는 갈등은 대부분 상상력이 약간 부족한 탓에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사람을 대상으로 비난하거나 원망하거나 그 사람을 탓하기가 되게 쉽잖아요. 저 사람의 문제야, 저 사람이 잘못됐어. 근데 이제 네빌은 여기서도 단호한 스탠스를 유지하죠. 뭐라고요? 그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당신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킹크에서도 말하죠. 당신은 사실 변태일지 모른다. 왜? 당신은 누군가한테 비난받는 게 싫다고 하면서 자꾸만 비난받기를 원하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자꾸 비난받는 나를 계속 상상하는 거야. 비난받는 나를 마음속에서 계속 그리는 거야. 누군가한테 무시받는 나, 존중받지 못하는 나, 사랑받지 못하는 나, 저 사람 날 미워하고 있어, 저 사람 날 싫어하고 있어. 그게 분명해.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확실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체험을 또 합니다. 내가 마음속에서 그렸던 그대로 딱 체험해요. 아, 역시나 저 사람이 날 무시하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이 날 존중하지 않고 있구나. 나도 모르게 나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상대방이 직접 이야기한 게 하나도 없을 때가 있거든요. 혹은 있어도 그렇게 나한테 크게 뭐라고 한 게 아닌데 그 말 한마디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거 보면 날 미워하고 있는 게 분명해. 날 싫어하는 걸 거야. 저 사람 왜 날 싫어하지? 난 저 사람 좋게 생각했는데 실망이야. 그럼 나도 저 사람 싫어. 하면서 되게 작은 것이 시발점이 돼갖고 어느샌가 그 작은 걸로 그 사람이 날 미워하는 게 확신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저 사람이 날 미워하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이제 아이러니한 일들이 생기기도 해요. 근데 상대방은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었고 날 미워하지 않는데 나 혼자 생각하는 거죠. 나 혼자 저 사람 날 미워할 거야. 그리고 그걸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진짜로 저 사람이 날 미워하는 체험을 하게 돼. 어떻게? 내가 상상한 그대로.
저는 무례한 사람들을 만나요. 이건 제 속에 무슨 마음 때문일까요? 무례하고 날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 계속 만나는 거는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없어, 자격이 없어, 사람들은 날 무시해, 이런 마음이 있으면 자꾸 그런 일들을 체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장면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어요. 그죠?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것들을 마주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원치 않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지? 내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마음, 관념들 어떻게 없애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악에 맞서지 마십시오. 도리어 누구든지 당신의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도 돌려서 대십시오. 한 대 맞았어요? 반대쪽도 쳐주세요 라고. 마태복음 5장 39절인데요. 자, 악에 저항하는 행동과 악에서 마음을 거두는 행동 사이에는 커다란 마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자, 악의 행동과 저항하는 것과 악의 행동으로부터 마음을 거두는 것 사이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악과 맞서 싸우는 거고, 하나는 악으로부터 그냥 아예 의식, 생각을 거두는 겁니다. 주의를 거두는 거죠. 여기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자, 악에 저항을 하면은 악의 주의를 기울이고 계속해서 악을 계속 현실로 만들게 됩니다. 내가 원치 않는 장면들을 계속 상상을 해요. 왜 난 자꾸 존중받지 못하지에 꽂혀 있어요? 그걸 계속해서 내가 생각하고 의식하게 되죠? 그러면 그거에 저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존중받지 못하는 체험을 또 하게 돼요. 왜 또 했지?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답답해하면 할수록 그런 일들은 더 반복적으로 펼쳐집니다. 내가 원치 않는 거기에 착 꽂혀 있을 때, 꽂히면 꽂힐수록 더 반복적으로 펼쳐져요. 자, 악에서 마음을 거두면 당신은 악에서 주의를 돌려 원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바로 지금이 당신의 상상력을 통제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빌이 말하는 이제 좋은 해법은 뭐냐면은 악과 싸우지 마라. 부정적인 감정이라 싸우지 마라. 부정적인 상상과 부정적인 장면과 부정적인 사람, 내가 마음속에 있는 원치 않는 사람과 싸우거나 다투지 마라.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의식을, 주의를 돌려라. 이게 삶을 살다 보면은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을 피하는 게 해결책은 아니더라. 왜냐면은 그 상황을 불러오는 내 의식은 그대로 있기 때문이더라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내 삶에서 반복되는 어떤 장면과 그런 것들은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는 상대방을 비난하잖아요. 저 사람한테 문제 있다고. 근데 내 생에 한 번만 있는 일이 아니라 그게 몇 년 주기든 간에 한 번씩 이런 사람을 만나, 어떤 사람을 만나.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돼. 100%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100%. 물론 지나가다 한 번 만나는 것도 내 마음속에 있는 거지만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근데 계속 한 번, 두 번 이상 만나는 것들은 확실하게 내 안에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주해야 되는 뭔가가 있는 거죠. 원치 않는 내 마음속 장면들이 있더라. 자,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가정을 지속하는 행동이 당신의 마음에 미묘한 변화를 일으켜서 원하는 변화를 삶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이 지속적인 가정과 조화를 이루면서 반응을 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이 가정, 생각, 상상이 이 지속적으로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내 삶에도 변화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지속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해보세요. 자꾸 저건 왜 그러는 거야? 이거는 왜 그러는 거야? 내 삶은 왜 자꾸 힘든 거야? 난 왜 자꾸 가난해지는 거야? 난 항상 왜 억울해? 분해가 아니라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게 분한 거 아니잖아요. 억울한 거 아니잖아. 그죠? 자꾸 그거 파헤치러 가지 마시고 내가 분한 이유, 억울한 이유, 이게 왜 펼쳐지는지, 이게 뭐가 문제인지,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걸 하나하나 분석하고 파헤치고 막 누군가한테 자랑하지 말고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또 집중을 해봐라 라는 거예요. 네빌의 이야기는 원하는 것에 지속적으로 결과 속에 머물러 봐라.